약한 중력과 짙은 대기층을 고려하여 만약 인간이 타이탄 표면에 우주복을 입고 서 있다면 팔을 좀 휘젓는 것만으로 공중에서 헤엄을 치면서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미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드래곤플라이는 2028년 7월에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7년 후 2035년에 타이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유기물이 풍부한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드래곤플라이를 보내 임무를 수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결정으로 나사는 최종 설계를 완료하고 이어서 우주선과 과학 연구 장비들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드래곤플라이 미션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또는 생명체가 존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체가 존재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인류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화성의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여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다음 미션으로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타이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명의 기원.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같은 생명체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 광활한 우주에는 우리만 있는가? 우리 지구에 생명이 싹튼 것처럼 빅뱅 이후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어디엔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의 일환으로 이번 드래곤 플라이 미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 태양계 전체 위성 중에서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행성인 수성보다도 크지만 질량은 수성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는 희귀하게도 짙은 오렌지빛 대기가 존재하는 위성이고 심지어 지구보다 기압이 높습니다. 평균 기압이 101.3kPa인 지구에 비해 타이탄의 기압은 무려 146.7kPa로 지구의 1.4배 기압에 달합니다. 기압이 높고 대기가 짙어서 차가운 금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기의 무려 9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테인과 에테인으로 구성된 구름이 존재합니다. 대기의 존재는 1903년에 에스파냐의 천문학자 주제프 코마즈 이 술라가 타이탄의 주연 강광을 관측하여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예측하였으며 1944년에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천문학자 제러드 카이퍼가 분광학적 연구를 통해 대기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1980년에 보이저 1호의 탐사를 통해 표면 기압이 150kPa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기는 높은 밀도에 비해 타이탄의 중력이 약하다 보니 지구 대기에 비해 상당히 높이 뻗어 있어 열권을 제외해도 600km 높이까지 존재하며 금성처럼 짙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표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2004년 하이언스 탐사선이 타이탄 표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타이탄의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타이탄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1997년 10월 15일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카시니 탐사선은 타이탄의 극지방에서 액체를 발견했는데 한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강, 바다, 호수, 삼각주 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온도 때문에 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액체 메테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메테인은 상온, 대기압에서 기체인 무색무취의 알케인으로 메탄은 독일식 발음을, 메테인은 영어 발음을 한글 표기한 것입니다. 또한 더욱 놀랍게도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타이탄의 액체 메탄도 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는 등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 사이클은 계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액체가 지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인류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첫 번째 천체가 되었습니다. 액체의 대부분이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메테인, 석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 전체가 원유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석유가 생물의 사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대표적 예가 됩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조사에 의하면 타이탄의 대기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즉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플라스틱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타이탄에는 대략 12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면적보다 약간 더 큰 강이 존재합니다. 나일강과 비슷한 형태로 320km 이상 뻗어 있는 강 줄기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강은 수원지로부터 흘러가다가 크라켄해로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타이탄에 있는 호수의 가장자리가 급경사로 수백 미터가량 치솟아 있는 것은 액체 질소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명체의 가능성. 타이탄은 우선 태양에서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179도입니다. 최고 온도로 잡아도 섭씨 영하 99도입니다. 타이탄의 이런 극단적인 기후는 과거 1억 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으니 메테인이나 에테인이 액체로 흐르는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의 환경이 된 것은 태양과 가까워 각종 유기와 화물의 활동 조건에 맞는 온도와 물이 제공되었다는 점인데, 얼음층은 타이탄의 지하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낮은 온도 때문에 타이탄은 생명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탄화수소 화합물과 나이트릴, 소량의 산소 화합물이 발견되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또 중력이 지구의 8분의 1 정도입니다. 중력이 낮고 기압이 높아 메탄으로 이루어진 비가 슬로우 모션처럼 내리며 빗방울의 크기도 지구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지구도 지금보다 기압이 높다면 튼튼한 우산이라면 낙하산처럼 쓸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기압이 낮을 경우 비는 마치 총알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약한 중력과 짙은 대기층을 고려하여 만약 인간이 타이탄 표면에 우주복을 입고 서 있다면 팔을 좀 휘젓는 것만으로 공중에서 헤엄을 치면서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타이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토성으로 발사된 탐사선 카시니 하위연스호의 덕이 매우 큽니다. 미국과 유럽이 공동 개발한 탐사선으로 카시니호는 토성의 궤도를 돌며 하위연스호는 카시니호에서 분리되어 타이탄에 착륙한 위성 탐사선입니다. 하위연스호는 타이탄의 표면에서 유기물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 카시니 하위연스호가 타이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탐사한 덕에 타이탄의 환경은 원시지구의 모델과 유기화 합물로부터 생물체의 발현의 관계를 밝히는 귀중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시니 하위연스호에서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타이탄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이탄의 하늘을 비행하게 될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 플라이는 2023년 초 설계 예비 검토에서 모든 기준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임무는 조달 환경에 맞게 예상과 일정을 개발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이고, 계획이 2023년 11월 제시되어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총 비용이 33억 5천만 달러이고 발사일은 2028년 7월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선정 이후 나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악화된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여러 번 재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증가로 인해 설계를 반복한 결과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이고, 타이탄의 곳곳을 날아다니며 생명체가 발달하기 전 초기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생물적 화학 과정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탄소가 풍부한 물질과 액체물이 오랜 기간 동안 섞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생물 이전 화학의 진행을 조사하고, 심지어 타이탄에 물 기반 또는 탄화수소 기반 생명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화학적 지표를 찾는 것입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로터가 8개이고 대형 드론처럼 날아갑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짙은 대기와 낮은 중력으로 인해 비행하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나사의 다른 해양 세계 표면에 대한 임무를 수행 중인 드래곤 플라이는 생명의 흔적인 복잡한 화학 반응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PL이 제작하고 운영할 드래곤 플라이 드론에는 카메라, 센서 및 샘플러가 장착되어 유기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타이탄을 조사할 것입니다. 타이탄의 토양은 어느 시점에서 유기물이 풍부한 얼음 표면 아래의 액체물과 접촉했을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낼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드래곤 플라이 팀은 버지니아 햄튼에 있는 나사 랭글리 연구센터에서 비행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버지니아로 4번이나 향했습니다. 이렇듯 팀은 여러 실험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완벽한 드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새로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매우 기대되는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또한 흥미있고 신비로운 우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